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왜 그러시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네. 네. 계속 신경에 쓰이나 봅니다. 네, 그러게. 저도 댓글을 다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 하락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 네. 신고가를 터뜨리는 곳도 있고,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보면요, 신고가가 터지는 곳들은 이 강남, 서울, 주요 입지들이 이제 신고가가 터지고 있고요. 그렇죠. 하락 거래들을 보면 경기도, 이런 지역에 대한 네, 네. 하락 거래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네. 결국엔 똘똘한 한 채 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답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 똘똘한 한 채 전략 정답입니까? 우리는 이쪽을 향해 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양극화라는 용어, 이거를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극화라는 거는 점점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고 이런 추세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극화란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틀린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틀린 용어다.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하락 거래들도 있고 네. 다 그렇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원래 자산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고, 네. 서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좀 불을 쌓는 거면 양극화가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면 그 부동산의 양극화가 맞아요. 네. 서울이 계속 올라가느냐, 음, 강남이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락 없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 네. 부의 양극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강남은 지금 안 떨어지고 신고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고가가 더 벌어져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지면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게 양극화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의 시간차라면, 지금은 서울이 이렇게 되고 경기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 뒤에 나중에 얘도 이렇게 가면 이게 양극화일까? 그럼 얘도 더 이렇게 더 내려가지. 그러니까 얘 떨어지고 여기서 더 계속 얘가 더 밑으로 가냐?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소멸하겠죠,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에 소멸하는 아파트 있나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소멸까지도 생각하면 그렇게 극으로 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얘는 떨어지다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안 올라갔던 것들이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올라가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런 재발견? 상황은 이런 거. 이런 상황은 그 뭐예요? 이런 상황. 그러네, 또. 네. 어찌됐든 부동산의 그 시간은 좀 길잖아요, 텀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양극화가 이게 명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살 때 뭐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맞춰서 네.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곳을 선별하여 네.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죠. 왜? 여기서의 이 양극화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면 강남?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 투자금에 강남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상상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극화라는 건 모든 거를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얘를 사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얘도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시간차의 개념인데 외곽부터 떨어지고 강남은 약간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양극화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양극화 얘는 안 떨어질 거야. 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얘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타격은 더 크죠. 이 부동산의 양극화란 단어는 맞지 않는 거다. 약간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좀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라도 또 많이 연결돼서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하면 될까요? 부의 양극화와 부동산의 양극화는 달라요. 부의 양극화는 네. 이 정확한 명제가 맞아요. 부의 양극화는 이 명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좀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약간 네, 좀 네.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완전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가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 네.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아예 살아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네. 돈이 많았던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어 있던 사람들은 떨어질 때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축적되어 있던 나머지 여윳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엄청 떨어진 이거를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이자 기회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할 때도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똘똘한 한 채에 몰입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커피를 좀 마시려고 했다가 그런가요? 깜짝 놀랐-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분들은? 이 사람들은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빠져나오고 기회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투자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 부동산이 한참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굴리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불을 또 쐈다 싶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위기라고 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막 그 좋은 종목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 이분들은 진짜 남들보다 타고난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욕심 부릴 필요 없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저도 털었다라는 많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느낌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대체 투자를 가는 겁니다. 뭐 달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금을 산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체 투자 상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현금 보유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예금이나 이런 걸로 넣어놨다가 기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못 팔아가지고 막 안달이에요. 그럼 이때 사주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비로소 지금 이걸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돈 벌 기회를 날리는 거고요. 부자들은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집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천정부지로 또 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들은 부동산이 곧 부였고 네.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자들한테는 부동산은 여러 투자 종목 중에 하나였을 뿐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 기회에 맞춰서 그냥 네. 하나씩 취하는 거였네요. 진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부동산만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만 막 수십 채, 수백 채 네네네.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막 정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이클에 따라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워낙 다양한 물건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에 따라서 다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면 그 하락 시기를 버티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버티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전제인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하락할 때 버티는 거를 너무 힘겨워한다는 거죠. 그냥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부의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버틸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버틸 수 있는 것도 진짜 능력. 그래서 버티고 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양극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일종의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 차이일 뿐이지 영원히 이렇게 벌어진 부의 양극화처럼 계속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양극화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없습니다. 그냥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의 양극화라면 양극화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사실은 비율적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안 좋았던 것도 3배, 네. 좋았던 것도 3배. 그러면 이제 절대 가격이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10원 가지고 3배 올라가면 30원이잖아요.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올라가면 3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과 3억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세배일지라도 네. 그게 다를 수 이제 있겠네요. 이것 네. 때문에 차이가 날 상황이지 네. 이게 부동산의 양극화가 영원히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차용하는 겁니다. 용어를 잘못 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겠네요. 네. 오늘 시간은 이 부동산의 양극화, 막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서 네. 되게 좌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이 부동산만에서는 뭔가 이 사이클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지 않을까. 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만 잘 잡으면 이 양극화될 수 있는 물건을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양극화를 믿고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늦었다, 쓰자, 먹고 싶자, 막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시간은 부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 저는 여기 약간 띵 하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저처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